네, 안녕하세요. 특허 분석 분야의 리터러처 리뷰 논문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게 될 DTR 랩 석사과정 이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리뷰하게 된 논문은 이 특허 분석에 관한 소타 연구들에 대해서 리터러처 리뷰를 수행한 워드 페이턴트 인포메이션 저널의 연구입니다. 이 소타라고 하기엔 2014년의 논문이긴 하지만 새로운 RA 친구들이 보다 숲을 본다는 느낌으로 특허 분석이 어떤 영역에 쓰이고 있는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런 리터러처 리뷰 말고 딥러닝 분야에서의 특허 분석, 리터러처 리뷰 혹은 기술 예측과 같은 특정 방법론의 관점이나 특허 데이터의 관점에서 이 리터러처 리뷰를 수행한 논문들이 있으니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앞으로 이 연구에서는 특허 분석에 대한 오버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특허 분석 기법을 NLP와 비주얼라이징으로 분류를 해서 문헌을 리뷰를 하고 있고 향후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 제언하는 흐름으로 논문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발표 자료의 콘텐츠는 논문과 동일하게 구성했습니다. 이 기술 분야의 발전으로 다양한 정보에 흩어진 지식을 관리하는 이 널리지 매니지먼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식관리 시스템의 핵심 과제는 흩어진 지식에 저장된 컨텐츠들을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특허 분석 관점에서 적용을 해서 보자면 특허 정보를 검색하고 서로 연결된 지식 정보들을 관리하는 데에 이 특허 분석이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태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특정 기술 분야의 발명을 이야기하고 이전 선행 연구들에서도 특허에 명시된 상당 부분이 굉장히 새로운 것 혹은 새로운 발명으로 묘사되고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특허 정보의 양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서 특허 검색과 분석 작업은 법적 그리고 관리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특허 데이터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가 되었고 이 분석 기법들은 이 A부터 I까지의 특허 분석 태스크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신규성을 판단하거나 특허 동향을 분석하거나 특정 영역에서 기술 발전을 예측하거나 전략 기술 기획을 하는 것 혹은 이 침해 식별을 위한 특허에서의 정보 추출 그리고 R&D 과제에 대한 특허 품질 분석 결정 혹은 유망 특허 식별, 기술 로드맵 그리고 기술 공백 및 하스파 식별 마지막으로 기술 경쟁자 식별까지 이 A부터 J까지에 대한 이 특허 분석 관심 영역들이 하나의 연구 주제로 되어서 우리가 향후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 특허 분석 태스크의 요구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와 분석 기술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해서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 인용 분석, 혹은 이 텍스트 마이닝 같은 기술들을 이용해서 특허 인텔리전스를 발견하는 작업을 우리는 흔히 특허 정보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특허 정보학을 크게 텍스트 마이닝 그리고 시각화 기법으로 분류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야기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술은 NLP 기반, 의미론적 분석 방법 기반, 그리고 규칙 기반, 속성 함수 기반, 그리고 신경망 기반의 접근 방식을 활용을 해서 텍스트 마이닝 기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로 특허 네트워크, 특허 맵, 그리고 데이터 클러스터 등은 이 시각화 기술로 분류되는 방법론이고 이 시각화 기술은 특정 텍스트 마이닝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특허 분석 결과를 시각적인 형태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특허 맵은 키워드와 키워드를 통해 구성된 맵을 결과로 이 특허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데 사용이 되고 특허 네트워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노드와 링크의 네트워크 그림입니다. 다만 이 특허 분석 분야에서는 주로 노드가 특허 그리고 링크는 특허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은 데이터 항목의 범주에 따라서 클러스터링 혹은 군집화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주로 unsupervised 러닝 기반의 분류를 사용을 해서 관련성에 따라 특허를 클러스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연구에서는 2014년 기준 개발된 최근의 주요 특허 분석 기법에 대해서 상세한 고차를 제시를 하고 이를 텍스트 마이닝과 시각화 기법으로 분류해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연구자들이 하나 조금씩 선행 연구들을 짧게 리뷰를 해서 고찰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주제를 선택해서 하나하나 직접 다시 리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문헌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논문 데이터들을 수집했는지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리터러처 리뷰를 위해서 아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음과 같은 키워드들을 이용해서 검색을 수행을 했습니다. 보다 최근에 발표된 근 5년간의 논문을 추려서 총 22편의 논문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될 3장에서는 특허 분석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존의 특허 검색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서 흩어진 수백만 개의 특허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특허청인 USPTO, 유럽 특허청인 EPO, 일본 특허청인 JPO 등이 해당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한 예시입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특정 기술 분야의 발명과 관련된 기술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목적에 맞게 분석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고 더 이상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분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특허 분석을 위한 컴퓨터 지원 도구의 사용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특허 분석을 위한 자동화된 도구를 활용을 하면 특허 분석 전문가가 이 수동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 그런 특허 분석을 하는 힘듦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분석 프로세스를 훨씬 가속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허 분석은 피겨 3.1처럼 특허 데이터베이스에서 특허를 추출하고 그리고 특허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이 추출된 정보를 분석해서 훨씬 논리적인 결론을 추론하는 이런 일련의 단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허 그 자체에는 발명자 혹은 출원인, 인용, 피인용, 기술 분류 코드 등의 정형 데이터와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로 이루어진 비정형 데이터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데이터들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런 특허 분석에서는 특허 전문가의 능력과 관련된 혹은 특허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수반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다양한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춘 분석가에게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이 특허 분석 도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허 분석 문서의 특성상 데이터베이스에서 특허를 검색하고 분석하는 일이 매우 복잡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 분석가들은 다양한 데이터와 텍스트 마이닝 도구를 특허 분석 도구로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화된 정보들을 마이닝하는 건 쉽지만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에는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해서 구문 분석하고 의미 있는 구조로 분할을 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구조화된 특허 데이터의 시각적인 아웃풋은 주로 그래프와 네트워크 형태이고 구조화되지 않은 그런 특허 데이터의 아웃풋은 특허 맵으로 표시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이 아웃풋의 형태가 이렇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굉장히 다양한 테크닉을 써서 원하는 형태의 아웃풋으로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제 3.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특허 분석들이 어떤 유용성을 가지고 도움이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이 조직 지원, 신규성 입증, 기술통 형식별, 그리고 전략 수립, 자동화된 분석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 지원입니다. 이 특허는 국가 또는 조직의 기술 혁신을 대표하고 실제로 이 특허 발명가와 이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 간의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특정 도메인 내의 특허를 분석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조직을 지원하는 일로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 출원에 관심이 있는 조직이나 개인은 특정 발명이 새로운지에 대해 우려하곤 합니다. 이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등 이전의 발명 특허들과 차별화된 노벨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출원한 특허가 신규한지, 진보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검색해서 살펴보기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특허 분석은 발명의 참신함을 결정하고 이 경쟁자의 지적재산권인 이 IP와 그리고 기술 경쟁력을 식별하는 데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기술 경쟁력 외에도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기업의 발전을 추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기술 진보와 그리고 경제 발전을 규명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특허 분석을 통해서 특정 기술 분야의 미래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노벨티 측면에서의 특허 분석 유용성입니다. 이 특정 기술 분야에 속하는 특허에서 정보의 상당 부분은 특허 청구항의 신규성을 입증하는 어떤 비교적 새로운 정보입니다. 이 특허 소송은 이 특허 소송은 엄청난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서 이 조직은 신제품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전에 잠재적인 이런 침해 위험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도메인 전문가가 수동으로 엄청난 양의 특허를 분석하는 건 상당히 노동 집약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 특허 침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잘 정의된 자동화된 절차와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크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특허 인용 데이터를 가지고 대상 특허에 의해서 인용된 특허를 보는 것 그리고 둘째로는 특허 문서 간 유사성을 식별을 하고 특정 텍스트 마이닝 기술로 텍스트 데이터를 구조화된 특허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이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두 가지 타입의 태스크를 거쳐서 이 특정 기업이 해당 신기술, 신제품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혹은 내가 이렇게 해도 침해 위반이 되지 않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술 동향을 식별하고 제품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측면에서의 유용성입니다. 특허 맵과 특허 네트워크를 이용한 그 특허 분석은 현재 기술 동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R&D 정책 입안자가 미래 기술을 예측하고 잠재적인 경쟁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전략적인 기술 기획을 위한 R&D 작업 지원을 위한 이 특허 분석 도구는 우리가 흔히 TRM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TRM은 우리 DTI 랩에서 다루었던 TRM 연구들도 함께 리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TRM은 기술 개발을 제품 진화 및 시장 기회와 매핑하는 것을 목표로 이 조직의 전략적 연구 혹은 개발 작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로드 매핑 방법론입니다. 또 특허 분석 도구를 사용하면 특허 문서를 수동으로 분석하고 특허 품질을 결정하는 번거로운 작업에서 특허 전문가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전문가의 개입과 도움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특허 품질을 분석을 해서 신제품 제조를 위해 이 특허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결정할 수도 있고 기술 이전 유망 특허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이전과 기술 사업화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조직이 충분한 기술 역량을 갖춘 조직에게 자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최신 기술 개발 기술이 다양한 R&D 커뮤니티에 보급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기술 이전을 위해서는 높은 가치가 있는 기술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에서는 피겨 4.1의 특허 분석을 위한 기술 분류들을 살펴보면서 특허 분석 기법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방대한 양의 정형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지능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특허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나 기술에 대해서 명확한 분류가 없긴 하지만 연구자들은 선행 연구들을 리뷰했을 때 특허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텍스트 마이닝과 시각화 기반의 접근 방식을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텍스트 마이닝 기술은 정형, 비정형 텍스트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시각화 기술은 의사결정자 혹은 기술 전문가가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텍스트 마이닝 접근 방식은 NLP 기반, 속성함수 기반, 규칙 기반, 의미 분석 기반, 그리고 신경망 기반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화 접근 방식은 특허 네트워크와 클러스터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그림에 나온 특허 분석 기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리뷰해 드릴 예정이고, 앞에 보시는 표는 특허 분석 기법 각각에 대한 연구들의 개요를 써둔 표입니다. 이 피겨 4.1과 이 테이블을 매칭해서 보면 전반적인 리터러처 리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 16페이지, 지금부터 소개될 이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텍스트 마이닝의 테크닉을, 그리고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테크닉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NLP 기반의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이 NLP는 컴퓨터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서 이 전자문서에 있는 텍스트 정보를 분석하고 표현하는 텍스트 마이닝 접근 방식입니다. 이 특허 분석에서 NLP는 텍스트 데이터에서 문법 구조를 추출하고 구성 요소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생성해서 기술 정보를 간단한 언어 구조로 변환하는 데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NLP 기반의 텍스트 마이닝 접근 방식은 크게 키워드 기반, SEO 기반으로 분류가 됩니다. 키워드 기반은 TF-IDF 혹은 프리퀀시 등 비교적 구현이 굉장히 쉬운 방법을 사용을 하지만 중요한 기술적인 개념과 관계를 표현하는 데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 지식이 필요한 키워드와 핵심 문구를 미리 선정을 해서 정의한다는 측면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SEO 기반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핵심 기술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표현함으로써 비정형 정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연구실의 특허 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내용이 바로 이 SEO 분석이 될 텐데요. 특허 문서는 서브젝트, 액션, 오브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트리즈의 개념에서 나온 그런 이론입니다. 더 자세한 SEO에 대한 내용은 직접 리뷰해서 학습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순 이 키워드 베이지처럼 단순 빈도수로 분석했던 이런 그 위에 키워드 기반 텍스트 마이닝 한계점이었던 핵심 기술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SEO 분석에 대한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NLP 기반의 접근 방식은 어휘 및 문법적인 모호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법 구조 간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특히 특허 데이터는 신규성과 진보성을 어필하고 기존 발명들과의 유사성을 피하기 위해서 훨씬 단어를 더 모호하고 애매한 기술 용어들을 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가 포함된 대용량 문서를 처리하는 데에 이 NLP 테크닉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LP 방법론을 이용해서 특허 분석을 수행한 몇 가지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자면 이 첫 번째 연구에서는 특허 검색 및 분석 플랫폼인 이 PRAP라는 통합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기업이 문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서지 정보들과 텍스트 분석 방식을 결합해서 높은 검색 정확도를 보이는 하이브리드 기반의 검색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키워드 어프로치는 벡터 공간에 키워드들을 매핑해서 유사성을 측정해 문서를 리턴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번째 연구자는 기술 경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SEO 기반의 콘텐츠 분석을 통해 동적 특허 맵을 구성을 한 연구였습니다.
SAO 기반의 의미 유사도를 기반으로 이 시멘틱 시밀러리티를 측정하고 유사도 매트릭스를 구축을 해서 MDS 기법으로 이 SAO 구조의 유사성을 탐색하고 특허 맵으로 비주얼라이징을 수행한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잠재 특허를 식별하기 위해서 기술 수명 주기 단계를 식별하고 SAO 구조를 추출을 해서 이 시멘틱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진화 트렌드를 식별한 연구도 있었고, 이 테크 퍼셉터라는 SAO 기반의 지능형 특허 분석 시스템을 제안을 해서 각 특허에서 기능 정보를 추출하고 특허 간 시멘틱 시밀러리티로 특허 맵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연구. 그 외에도 SAO로 테크 트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기술 조직의 비즈니스 그런 목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SAO, TRM을 제안한 연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인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한 번쯤은 다들 리뷰해봤을 법한 연구들, 그렇지 않으면 리뷰해봐야 하는 논문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SAO, TRM 연구는 한번 찾아서 리뷰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속성 기능 기반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입니다. 이는 이 문법적인 분석을 통해서 특허 문서에서 속성과 기능을 혁신 개념으로 추출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속성은 시스템의 그런 특정 특성을 나타내지만 기능은 시스템의 적절한 동작을 나타냅니다. NLP의 키워드 접근 방식과는 다르게 속성 기능 기반의 접근 방식은 미리 정의된 키워드 및 주요 구문 패턴 집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이 NLP처럼 어휘 및 문법의 모호성과 관련해서 유사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속성 기능 기반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트렌드 퍼셉터라는 이 시스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속성 함수 기반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전문가가 독창적인 개념을 식별하고 기술 예측을 위한 진화 추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발명의 개념은 속성과 기능을 통해서 추출이 되는데 NLP의 문법 구조를 바탕으로 이 속성과 기능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기술 동향에 대한 이해와 미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PFPN이라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주 구문에 대한 키워드 또는 패턴을 미리 정의할 필요가 없이 NLP로 속성 및 기능을 마이닝해서 속성과 기능 그리고 동시 발생에 대한 정보를 매트릭스로 표현해서 시밀러리티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아마도 이 특허 간 존재하는 관계를 의미하고 특허의 기술적인 중요성, 이 신규 특허를 출원하는 출원인의 역량, 새로운 특허의 기술 발전 속도 등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규칙 기반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입니다. 이 규칙 기반의 기술은 대부분 일종의 추론, 규칙, 그리고 혹은 연관 규칙을 사용을 해서 정의가 됩니다. 이런 종류의 기술들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서 추출한 구조 간의 의미 있는 연관성을 대표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규칙은 주로 특허에서 적절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if then 규칙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칙 기반의 접근 방식에는 역시나 특정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규칙은 불완전한 지식을 나타내는 데 좋지 않습니다. 특히 룰 베이스에 있는 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룰들 사이에서 이런 훨씬 더 가짜 연관성, 관련 없는 연관성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말은 그 룰 베이스라는 여기서의 룰이 일반화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관련 연구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특허 동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PTCM이라는 기술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된 접근 방식은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특허의 동향 변화를 마이닝할 수가 있고 이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페이턴트 패처에서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특허를 검색하고 양수인과 IPC 데이터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페이턴트 트랜스포머에서는 로우 데이터인 HTML 형식의 데이터들을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해서 DB에 저장하고 관련 없는 정보들을 필터링합니다. 그리고 페이턴트 인디케이터 캘큘레이터에서는 특허 가치를 결정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이 지표값들은 사이테이션 인덱스, 오리지널리티, 제너럴리티, 테크놀로지 사이클 타임이라는 지표 4가지, 다섯 가지가 지표 그 캘큘레이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인지 디텍션 모듈에서는 이 특허 변환 동향을 파악하는 핵심 모듈로 사용이 되었는데, 저자는 연관 규칙 마이닝을 통해서 이런 특허 동향을 식별했다고 합니다. 자주 마이닝 되는 패턴은 특허 문서에서 추출한 경향으로 해석을 하고, 사용된 규칙 일치 방식은 서로 다른 두 시간 사이의 규칙에 대한 특허 동향의 시밀러리티 계산으로 사용이 됩니다. 변화의 정도를 평가하고 변화된 규칙을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매김으로써 이 PTCM을 구성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이 Fuzzy Inference 시스템은 FIS 기반의 if then 규칙과 특허 분석 기법을 통합하는 전략 계획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된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가능하고 전문가가 아닌 특허 DB에서 지식을 얻어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은 5가지 지수를 컴퓨터 지원 특허 분석 시스템에서 획득을 합니다. 이 Fuzzy if then 규칙은 구성 영역에 더 잘 맞도록 전략적인 규칙을 수정하는 데에 사용이 되었고, 이 적절한 기술을 추론하기 위해 관련 매개 변수가 학습 알고리즘으로 자동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케이스 스터디로 국내 건설업체의 전략 수립과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건설 사업의 전략 기획을 위해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일련의 지표들을 자동 획득해서 계산하고 전략에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의미 기반 분석 기술입니다. 이 의미 기반의 텍스트 마이닝 기술은 도메인 지식에 의존하고 도메인의 그 특정 개념 간의 관계를 생성을 합니다. 이는 구문 분석된 문법 구조를 논리적으로 연관시켜서 특허 간 유사성을 식별하고 미래 기술 동향을 결정하는 데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 기반의 접근 방식은 자연어 구조를 구문 분석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에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고, 어쨌든 역시나 몇 가지 연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연구에서는 침해가 있는 경우 침해를 식별하기 위해 특허 문서에 제기된 청구항의 의미론적인 분석을 위한 접근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특허 문서 내에서 청구항은 반구조화된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항 섹션의 요소 간에 발생하는 종속 관계를 포착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계층적 키워드 벡터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계층적 키워드 벡터는 유사성 인디케이터를 사용해서 청구항 요소 간 관계를 식별을 하고, 청구항별로 요소를 비교하는 트리 매칭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존 연구들이 기술적인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서 시밀러리티를 봤다면 보다 의미론을 효과적으로 다룬 연구로, 이 사례 연구에서도 이 방법들이 기존의 키워드 기반 시밀러리티 방법론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이 연구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문서의 증가와 긴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기술 용어가 내포된 다양한 의미론적인 내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SIPMS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는 의미 분석 기능이 있는 의미론적인 지적재산권 관리 시스템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사용해서 특허 문서를 처리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에서 핵심 개념을 추출하고 이 문서의 구문 구조를 바탕으로 개념 간 관계를 발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특허 문서, 그리고 법원에서 나오는 그런 판결문 사건 등 이런 여러 영역의 정보관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온톨로지를 개발했습니다. 이 파서 그 자체에 시멘틱 기능이 담겨 있어서 파서로 데이터를 파싱해서 서로 다른 도메인 내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가 매우 정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도메인 사용 사례를 통해서 저자가 제안한 온톨로지가 여러 도메인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연구에서는 미국 특허 분석 시스템에서 특허 관련 정보의 검색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지식 기반의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정보 검색에서의 큰 이슈인 동의어, 다이어 같은 용어 변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메인 온톨로지 같은 외부 지식을 사용하는 이런 지식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연구이고, 온톨로지 그 자체가 시멘틱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시멘틱 어널리시스로 분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신경망 기반의 텍스트 마이닝 기술입니다. 이 신경망 기반의 접근 방식은 특허 분류 그리고 기술 예측에도 사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역전파 신경망 알고리즘의 경우 이 특허 네트워크를 훈련해서 특허 품질을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규칙 기반의 접근 방식과 함께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신경망 기반의 특허 분석은 워낙 다양하고 빠르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언어 모델을 활용한 특허 분석 사례들을 찾아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텍스트 마이닝 접근 방식의 선행 연구로 이 트래피는 혁신의 특정한 R&D 작업 관리를 위해서 특허 품질을 검색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저자는 IPC와 특허 인용 횟수 같은 데이터에서 특허 지표를 추출을 했고, 이를 모델에 인풋으로 넣어서 품질 모델이 이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 기술의 특정한 특허를 식별하고 정확한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기술의 기술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가치 순위가 매겨진다고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이 특허의 가치 추정, 특허 품질 평가를 위해서 이 신경망 기반의 모델을 활용한 연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최근에는 CNN 모델을 활용해서 특허 품질 가치 평가를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A등급이다, B등급이다, C등급이다 이렇게 나오는 선행 연구가 있으니 그것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쭉 텍스트 마이닝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시각화 측면에서 특허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 특허의 분석의 또 다른 주요 접근 방식은 시각화 도구를 사용해서 특허 정보와 결과 분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영역의 기술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허맵 또는 클러스터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특허 네트워크라는 또 다른 방법은 유사성 또는 침해 결정을 위해서 특허를 분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시각화 기술은 특허에서 추출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텍스트 데이터를 시각화할 경우 텍스트 마이닝으로 추출된 정보를 시각화에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관련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자는 이 CNT-FED라는 탄소 나노튜브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기술 특허를 분석을 해서 기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서지 정보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고 특허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전문가가 관련 키워드들을 선정을 하고 수집된 문서에서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특허 간의 관계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해서 네트워크에 이용을 했고, 이 TCT로 특허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기술 동향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특허 분석을 위한 시각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대상 기술 분야의 특허 문서에서 키워드를 K-민즈 알고리즘으로 수집하고 클러스터링한 연구인데, 이 클러스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특허 출원일에 관계없이 키워드에 대한 의미 기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형성된 네트워크에서 이후에 출원 날짜를 필터링해서 재배열해서 특허 맵을 구성을 하고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수행한 그런 연구였습니다. 마지막 연구에서는 정보 발명가 그리고 제조 기업이 새로운 연구 방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모델은 특허 지식 추출, 지식 표현 및 연구 동향 식별 이런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지식 표현 단계에서
단계에서는 이 쏨 기술을 기반으로 특허 맵을 생성하고 발전시킨 연구였습니다. 쏨을 이용한 시각화 연구도 우리가 굉장히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특허 분석 연구이니까 나중에 찾아서 리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5정에서는 문헌 리뷰를 수행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특허 분석은 최근의 기술 발전과 함께 비즈니스 전략을 정의하고 조직 내부 및 전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특허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구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조직에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논문은 특허 분석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그리고 시각화 기반의 기술과 이런 접근 방식을 분류하는 분류 범위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런 기여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구자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있는데 특허 분석 기술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테면 이 SAO 기반의 추출 기술을 사용하는 도구는 관련 없는 이런 특정 구조도 추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기존의 SAO 기반 접근 방식은 의미적으로 관련된 정보만 검색해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개발된 전략적 기술 기획을 위한 특허 분석 접근법이 하나의 전략만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 방식을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개선시켜서 전략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론을 바탕으로 논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